예, 안전환경관리자를 관심 있어하고 취업하기 원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 팀장입니다. 여러분께 이번 시간에는 안전환경관리자 왜 취업이 어려울까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관련 자료를 한번 올렸는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좀 궁금해하고 좀 더 설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국 경제 성장의 정체, 그리고 채용 트렌드 변화, HS 경력 채용의 심화, 제조업의 조직 구조, 그리고 취업 전략, 이런 순서대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경제가 성장이 점점 정체하게 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로 되어 있고 잠재 성장률마저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지금 직원을 줄이고 있는 추세로 있고,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는 많은 회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인원을 많이 뽑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트렌드도 변화됐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공채를 해서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대거 인원을 뽑는 사례가 많았으나, 지금은 공채 인원을 좀 줄이고 어떻게든 보면은 수시 채용이라든지 인턴십을 이용해 가지고 채용 과정을 진행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용도 말이 좋아서 인턴십이지, 이게 3개월, 6개월짜리 저는 면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업무 성과를 어느 정도 평가를 해보고 채용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HS 경력 채용 심화입니다. 경력을 아무래도 다른 직종보다는 안전, 보건, 환경 직무, 특히나 이제 안전이라든지 환경 직무에 대해서는 경력을 채용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훨씬 심화됐다고 보여져요. 근데 채용 공고만 보더라도 안전관리 3년 이상 필수, 그리고 여기는 4년에서 16년, 그리고 여기도 4년, 화학물질 규제 업무 관리 3년 이상, 이런 형식으로 3년 이상의 경력직을 많이 희망합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유가 안전이라든지 환경 업무가 내부에서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육성하기가 좀 힘든 구조로 있습니다. 우선은 내부에 있는 인원이 적고 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신입사원이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게 되면은 내부 육성이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3년 이상 경력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원을 적게 뽑느냐? 우리 이제 이 제조업의 조직 구조를 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가장 두 가지 이제 핵심은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 건설업 쪽은 특히나 이제 환경 쪽은 잘 뽑지 않고 안전 쪽에 인원을 많이 뽑습니다. 물론 환경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개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업의 안전 환경 관리 쪽에 이제 직무를 말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IT는 별로 뽑지 않고, 건강 미용도 별로고, 건설이나 건자재, 그리고 금속,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섬유 패션, 그리고 스마트폰도 들어갈 거예요. 에너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유통도 이제 요즘엔 좀 많이 또 뽑고, 음식, 기료, 자동차, 전자, 제약, 조선, 통신, 화학, 거의 많은 이제 제조 회사에서 이렇게 인원을 채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위험한 직종, 철강이라든지 건설, 조선 이런 쪽에서 안전이라든지
환경 직무의 인원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업종이 크게 제조업하고 이제 건설업 종류인데, 건설업은 제외를 하고 제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조직도가 경영관리본부 그리고 생산관리본부, 이렇게 구매, 품질, 환경, 기술연구소, 이렇게 스텝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스텝 조직인 안전 환경부, 이렇게 여기에 이제 지원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지원할 때 회사의 조직 구성이 이제 인원들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임의로 이렇게 표시한 건데, 이건 물론 업종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1000명 정도의 인원을 보유한 회사가 있다 치면은, 우리가 지원하는 이 관리직군이라고 하는 데가 한 150명 정도, 그리고 생산직군은 300명, 그리고 설계라든지 연구직군, 이런 수로 해서 한 55% 정도가 이제 사무직군에 이제 속하고요. 생산직군에 이제 속하시는 분들이 한 450명 정도 이제 되어 있다. 물론 이건 다 업종마다 상이합니다. 임의로 이제 설정한 거고, 이 150명 직군이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냐? 여기 있는 구매라든지 품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사라든지 총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냥 통 틀어서 이제 그냥 관리직군이라고 한 겁니다. 그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된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이제 그 근무하는 환경안전부에 있는 인원들은 얼마나 되냐라고 했을 때 한 6명 정도밖에 합니다. 결국 이제 1000명 중에 6명인 거예요. 0.6%의 인원 정도가 이제 배정이 있다. 1%. 아무리 많이 잡아도 1% 정도, 회사 규모의 1% 정도의 인원이 우리 이제 안전환경보건부에 이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 6명을 매년 뽑냐? 그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근손 정수가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게 되면은 이 인원이 계속적으로 이제 근속을 할 거 아닙니까? 6명이. 신입사원 티어가 3년에 한 번 날 수도 있고 5년에 한 번 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0년에 한 번 날 수도 있고. 근데 이 3년에 한 번 티오가 났다 하더라도 이 요원은 외부에서 충원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충원할 것인가, 이거를 또 인사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사업이 좋아가지고 계속 성장기에 있다면은 외부에서 당연히 인력을 충원하겠죠. 관리직군인데 바쁘니까. 하지만 사업이 침체기에 있다거나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할 때는 여기 있는 생산직군이라든지 생산관리직군에서 이제 이 인원을 충원하는, 내부적으로 이제 회사 인원을 충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입사원 채용이 당연히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게 된다면. 그럼 왜 내부 충원을 하느냐? 이 안전 환경 관리 업무가, 물론 이제 외부에서 이 전공을 해가지고 취업한 사람이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이 안전 환경 관리 업무는 이제 생산 관리 직군하고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조직들이 스탯 중에서 안전도 하고 품질도 하고 혁신 업무를 한다든지 운영부서가 다 있어요. 플랜트 사업부에도 플랜트 사업부 운영부, 운영 파트라고 하죠. 이런 데서 이제 이 안전 업무를 이제 여기 있는 플랜트 사업부에 있는 안전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틀을 기준을 짜주면 여기서 이제 이 업무를 진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회사 안전 업무에 대해서 외부에서 인력 채용을 한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그 업무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각 회사마다 고유 문화라든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고유 문화와 시스템을 어느 정도 습득하거나 적응하는 데에도 한 1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소요를 아끼고 차라리 이 전공 지식이라든지 관련 직무 역량을 키워가지고 내부에서 충원을 하는 방법도 인사 쪽에서 생각하기에는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지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회사에 1000명이나 되는 인원에서도 매년 이제 안전이라든지 환경의 업무의
일하는 사람을 뽑을 확률이 매우 줄어든다는 거예요. 겨우 이제 1년에 한 명 뽑을까 말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매년 고학력의 고스펙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요. 여기는 특히나 안전환경직군 같은 경우는 필수 자격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전공 같은 경우는 기사를 안 딴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기사를 안 따고 졸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상을 못했는데, 우리 직군 같은 경우는 최소 안전을 전공하신 분은 산업안전 기사, 그리고 환경 쪽으로는 대기나 수질 환경 기사를 이제 취득해야지만 이쪽 직무를 할 수 있는데 반해서 특히나 이제 생산 관리 쪽에 있는 전학이라고 하죠. 전기, 화학, 기계, 이 직군을 가지신 분들, 이 전공을 하신 분들 중에서 기사를 안 갖고 있는 분도 의외로 많았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만큼 여기에 있는 직무가 생각 외로 많이 뽑더라. 여기 보면 비율이 30%잖아요. 또 그리고 전공과도 많지만 인원도 많이 충원되니 차라리 생산관리 쪽도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까 보시면 내부 인원의 내부에서 이제 충원해가지고 안전환경부로 이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공정에 대해서 안전 부분을 적용해보는 경험을 갖고 회사 내부에 이제 안전환경관리 부서로 부서 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이제 이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보다 좀 더 궁금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거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취업 전략 어떻게 되냐? 취업 전략 같은 경우는 이 지식과 경험과 태도, 요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식 같은 경우는 우리 학과 전공했던 거, 그리고 자격증 이런 거 취득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식을 보유했던 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학회 활동이라든지 기업을 탐방했다든지 인턴십을 활용했다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유사 경험을 표현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성공 경험을 들어가지고 여기서도 성공했으니까 당신의 기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한다거나 이런 형식도 있고, 태도는 가장 뭔가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취업 전략은 세분하게 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이라든지 취업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하나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여기 면접방 이영이라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재생몽 중에서 영상들이 다 좋은데 여기 3C 포피라는 경험의 재해석 기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많은 경험을 했을 건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잘 표현하지 못해가지고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경험을 좀 체계적으로 재해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3C 포피 기술이니까 이 부분을 동영상을 꼭 보시고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좀 만들면서 느낀 점은 5분짜리 이런 영상 하나 만드는 것도 정말 쉽지 않구나. 제가 이제 여러 번 자주 보는 유튜버들은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느낀 점은 제가 이렇게 이제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구나, 발음이 좋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개선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은 가장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순간 이제 처음에는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어느 기간이 간다면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고 있고 잘하려는 마음이 이제 강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해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좀 행복한 기분도 드는 게, 이런 영상, 제가 알고 있던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알려드리면서 도움이 많이 됐다거나 덕분에 취업을 성공했다거나 이런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면 내가 누군가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느꼈을 때 그 행복감이라든지 못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영상을 꾸준히 만들고 싶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은 게, 댓글로 이제 응원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좋아요를 눌러준다거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더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 보면 이제 취업해서도 안전 환경 업무라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